안녕하세요. 문법 고난도 문제 대비해서 수업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피곤하다, 좀 화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은 피카츄가 대신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부터 할게요. 음운의 변동 쭉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좀 길어지면은 중간에 좀 끊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이번 시험에서 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가지고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정 해석하는 방법이랑 문제 적용해서 푸는 방법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요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항을 보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작은 따옴표가 있고 이렇게 쉼표가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이렇게 세 개로 끊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절 말 위치에서 쌍기역이나 키읔은 요 기역으로 이렇게 변할 거고, 여기 있는 5명 있죠? 얘네는 디귿으로, 얘는 비읍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거죠. 이 받침이. 그래서 이 기역 디귿 비읍을 가지고 대표음이라고 하고, 자 이제 구항이 나오면은 이거 좀 눈에 익혀두면 좋아요. 이 조항은 대표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는 대표음화라는 용어보다는 학교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14망입니다. 봇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자 이번 시험에서 요 3명 있죠. 요 세 놈은 엮어가지고 형식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네는 의미가 피카츄 놓길 잘했다. 이 의미가 되게 희박한,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조사, 어미, 전미사.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글자를 딱 봤을 때 안 떠올라요. 어떤 영상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꽃 하면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전형적인 꽃이 떠오른단 말이지. 근데 이 같은 걸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가 뭐 숫자 2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꽃 더하기 2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인데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어쨌든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만나요. 그러면 자기 음가대로, 음가는 소리값이라는 우리말의 한자어입니다. 소리가 나는 대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절에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즉 14망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연음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해당이 안 돼요. 카운트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거를 보니까 얘가 쭉 나와 있다 이거죠.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요거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요거 때문에 만들었어요. 어말이나 자음 앞이다라는 이 조건. 이때에는 대표어마가 일어나고 어말 자음 앞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연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세요. 이거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번에 꽃이 꼬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는 치읓이 어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맞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항, 대표어마 구항. 이렇게 규정 문제 나오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규정에 있는 그대로 밑에 있는 선택지랑 적용해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구항의 받침 가느다란 물방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들이 대표음 그드브 중 하나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얘네는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되는 소리 7개인데요 안 변해요. 다른 소리로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국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는 7명이라는 거지. 그 중에 이제 특히 여기 그드브를 제외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소리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으로 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x가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x가 뭐 니은으로 바뀐다. 그랬을 때 이 x 값이 있느냐 하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규정에서 받침 규정을 얘기를 할 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변하는 것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한 말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고요. 그래서 2번도 괜찮네요. 3번에 꽃입니다. 자, 그러면 이가 이제 의미가 없고 그러면 앞에 있는 치읓이 뒤로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지. 여는 법칙이네요. 그러면 이쪽 14망이 겠습니다. 됐죠? 4번입니다. 꽃길이 꽃길로 발음이 되는 건 치읓이 디귿으로 변해요.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건 몇 항입니까? 9항이겠죠.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은 좀 더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걸 보시란 거예요. 요거. 어말 환경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 자음앞이에요. 자음앞. 여기 그 꽃길 할 때 요 기억 있잖아요. 요 자음 앞에서 치읓이 디귿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먹었었는데 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쌍자음이 그냥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는 법칙이죠. 네, 그래서 1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9항, 13항이랑 자, 이번에 15항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15항. 아까 전에 조건을 얘기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말이 이제 받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전제로 깔고 받침이 있을 때 이제 뒷말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이 올 수도 있다. 뭐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어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뒤에. 예.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확정. 자음일 때 음절의 끝소리 일어나게 됩니다. 확정이고요. 이게 물론 자, 뭐 이거는 녹화본이니까 어려우면 다시 들으세요. 뒤에 히읗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그드 브즈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경우에는 그냥 히읗과 축약이 돼버립니다. 자, 지읒 같은 경우 뒤에 히읗이 왔어요. 앞말 받침 지읒 맞죠? 그리고 자음 맞죠? 근데 그때 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모음이 문제인데 아까 무슨 형태소 있었잖아요. 형식 형태소 있었죠. 그거 말고 실질 형태소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다시 잠깐 가볼까? 여기 실질 형태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규정이 참 개판이에요. 형식 형태소를 안 쓸 거면은 여기도 그냥 의미가 뚜렷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실질이라고 하고 위에서는 그냥 조사어미 전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되게 뚜렷한 형태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만나요? 그러면 연음이 돼요. 그런데 실질 형태소를 만난다? 그러면 역시 음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받침 그리고 모음, 그 중에서도 형식일 때만 연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겹받침에서도 똑같습니다. 물론 겹받침은 앞에 거랑 뒤에 자음이 있을 요거 예를 들어서 할게요.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전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맑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15항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뀐다. 대표음 아까 배웠지 우리. 기역, 디귿, 비읍. 여기 위에도 있네요. 그런 다음에 옮겨간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옮겨간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A입니다. 헛웃음인데 헛웃음으로 발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됐겠죠 아마. 음절의 끝소리. 웃음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웃음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가 한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는 이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 구항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실제로 풀 때도 이렇게 옆에다 적으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귿이 뒤로 이어지는 거 근데 얘가 이제 음절의 끝소리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웃음 있죠. 웃음. 요 말 자체가 실질 형태 소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15항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옷이 그대로 뒤로 이어졌으니까 13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받침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대표음이 되느냐 아니면 의미가 있는 모음 앞에서 대표음이 되느냐 요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음절의 끝소리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구항 적용시켰던 요거를 삭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구항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5항에 따라 대표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 여기 9항이 아니라 15항이 들어가야 맞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요것도 보면은 아래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15항 요거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헛웃음 같은 경우는요. 자, 좀 잘 들어보세요. 얘가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뒤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디귿으로 바뀌는 게 대표음화 되는 이 부분이고요. 디음절 첫소리로 이어지는 게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조항은 15항이 맞고요. 얘는 지금 15항이랑 상관없이 그냥 뒷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했던 밭 아래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티읕이 디귿으로 변해요. 그리고 뒤로 이어져요. 뒤로 이어지는 것만 보면 14항 같은데 그게 아니라 15항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자, 어려우면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15항에만 근거한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고요. C입니다. 부억인데 키읔이 기역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표음악 구항이겠네요. 근데 주의하라 그랬었죠. 조건을 보면은 뒷말이 자음 때문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말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챙겨두면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깎간데 쌍기역이 그냥 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연음이니까 13항에 근거했다. 겉옷입니다. 요거 또 두 개 다 있겠네요. 그죠? 티읕이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15항이고 시옷이 그냥 그대로 뒤로 이어지는 거니까 13항입니다. 둘 다 근거했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없어요. 문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고 설명하기 좀 적절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파랑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봤어요. 받침소리로는 이거 7개만 발음한다. 요거는 대표음화가 된 상태일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음화가 됐다면 구항을 언급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1번 A는 먹물은 8과 9항에 근거한 발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8항이면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아이들, 9항이면 대표음화가 돼야 되는데
대표음화가 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1번으로 풀 수 있어요. 요거 오타 났네요. 이렇게 멍물로 해야죠. 역행 비음화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밤낚시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하니까 구항이고요. 요거 잘 보세요. 밤에서 미음은 태생적으로 미음이니까 파랑입니다. 두 개 됐죠? 갖다 댄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하니까 요 쌍디귿은 그냥 일단은 밀어둘게요. 경음하니까. 그래서 그냥 구항이다. 치읓이 디귿으로 변했으니까 구항이다. 그리고 이는 파랑에 근거한다. 이가 밥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변했죠? 태생적으로 비읍이니까 파랑이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만든 문제고요. 요거 12번은 뭐 어디 아니다. 이거 모의고사에서 제가 정리한 거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지금 뭐 대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엄마 빚이 많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틀렸죠 지금. 왜냐면 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읒이 뒤로 바로 연음이 돼야 되거든요. 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엄마는 지금 뭐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뭐 딸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엄마에게 갚아야 될 마음에 빚이 많다고, 빚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음을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되게 쉬워요. 그냥 받침이 뒤 첫 소리를 옮겨가며 나는 소리를 잘못 발음해서 그렇다.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규정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겁니다. 자, 끊어가지고 갈게요.